크리스마스 이브 밤 11시 샤워 후 핸드폰을 든 남자의 손이 떨린다. 화면 속 그녀의 메시지가 칼날처럼 박힌다. 오빠를 봐도 더 이상 두근거리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해? 2년간 매주 2시간 고속버스를 타고 달려갔던 그 사랑이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포장된 이별 통보로 돌아온다. 가슴에 쇳덩어리가 박히는 기분. 크리스마스인 다음 날에 만나자는 그의 간청을 차갑게 거절하는 그녀. 카톡으로만 이어지는 이별 협상 끝에 도착한 최후의 문장. 운명이 아니었다고 생각해. 회사로 향하는 고속버스 안. 눈물이 소리 없이 흐르는 남자의 얼굴 너머로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번진다. 인연이 하루아침에 운명이 아니었던 것으로 정리되는 순간 6개월 전으로 돌아간다. 25살 겨울 조선소 품질검사원으로 입사한 남자는 외국인 선주들과 검사 대행을 배우며 분주하게 뛴다. 어린 나이에 선임들과 동등한 위치까지 올라섰고 권고사직 바람이 부는 조선소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제 자격증까지 취득한다. 그 모든 원동력은 단 하나, 그녀였다. 첫 만남의 기억. 2, 3주간 카톡으로만 썸을 타다. 처음 만난 그날, 긴 생머리와 가녀린 몸매, 그리고 두 눈을 본 순간 남자는 얼어붙는다. 여자와 아이 컨택만 해도 부끄러웠던 그가 처음으로 느낀 떨림. 첫 데이트 막바지에 고백했고 그녀는 수락했다. 남자는 그날 밤 다짐한다. 이 여자와 결혼까지 가겠다고. 2년간의 데이트는 반복되는 주말의 행복이었다. 2시간 거리를 매주 고속버스로 넘어가고 토요일 오전 근무를 마치고도 오후엔 그녀를 만났다. 데이트 비용의 70%를 부담했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다. 그녀의 손을 잡고 눈을 보며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모든 게 충분했다. 2주년을 앞둔 12월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 회사 야유회가 잡힌다. 말이 좋아 야유회지 뒤숭숭한 조선소 경기를 잊으려는 행사였다. 남자는 그녀에게 미안하다며 이번 주는 못 보겠다고 말하고 펜션에서 고기 먹는 사진과 술 마시는 인증샷을 틈틈이 보낸다. 그녀는 별다른 반응 없이 이모티콘만 보낸다. 크리스마스 이브 토요일 2주 만의 데이트. 맛있는 식사, 커피, 그리고 둘이 즐겨하던 인형 뽑기까지 그날따라 모든 게 완벽했다. 남자는 행복에 겨워 웃으며 그녀를 버스에 태워 보낸다. 집에 도착한 후 카톡을 보낸다. 2주 만이라 너무 좋았어. 곧 2년인데 앞으로도 이쁜 사랑하자. 그녀도 알겠다며 이모티콘을 보낸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자의 핸드폰에 새 메시지가 떠 있다. 그런데 오빠, 나 더 이상 오빠를 봐도 두근거리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해? 순간 가슴에 쇳덩어리가 박힌 듯한 충격. 손이 떨리는 와중에도 남자는 구차하게 답장을 쳐내려간다. 언제나 두근거릴 순 없다고. 자신은 아직도 두근거린다고. 그녀의 답장은 차갑다. 나도 나 자신을 모르겠어. 이만 잘게. 더 이상의 카톡은 없었다. 남자는 밤새 핸드폰을 붙들고 잠들지 못한다. 방금까지만 해도 완벽했던 데이트가 몇 시간 만에 이별 통보로 바뀌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 새벽까지 그녀의 프로필 사진만 바라본다. 크리스마스 당일 남자는 그녀에게 만나자고 간청한다. 하지만 그녀는 오늘은 보고 싶지 않다며 거절한다. 크리스마스인데 하루 종일 전화도 아닌 카톡으로만 이야기가 이어진다. 남자는 점점 깨닫는다. 그녀가 자신을 정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구차하게 매달리는 자신이 초라해진다. 결국 남자가 먼저 말한다. 너의 마음 이제 잘 알겠다. 더 이상 구차한 말 안 할게. 헤어지자. 2년간 행복했다. 그녀의 답장이 도착한다. 운명이 아니었다고 생각해. 더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래. 회사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그 문장을 읽는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소리 없이, 하염없이. 이별 후 남자는 회사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 마음의 상처가 정리되지 않아 연차를 자주 내고 상사들이 안색이 안 좋다며 걱정한다. 무슨 일이냐는 물음에 남자는 고개만 젓는다. 말할 수 없다. 사랑이 무너진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투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결국 남자는 이직이라는 명분으로 회사를 그만둔다. 마음을 추스릴 시간도 없이 새 회사에 입사하지만 그곳에서 사장이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을 목격한다. 큰 충격에 6개월 만에 퇴사하고 3개월간 백수로 지내며 방 안에 틀어박힌다. 핸드폰은 꺼져 있고 커튼은 늘 닫혀 있다. 3개월 후 남자는 다시 일어선다. 여러 회사를 전전하며 떠돌다가 마침내 자신을 필요로 하는 작은 회사에 정착한다.
큰 회사는 아니지만 여유롭게 일할 수 있는 곳. 다음 달이면 6개월이 된다. 행복하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지만 그 말 끝엔 항상 물음표가 붙는다. 그녀와 헤어진 지 2년이 흘렀다. 남자는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린다. 크리스마스 이브, 완벽했던 데이트 후 샤워하고 나왔을 때 떠있던 그 메시지. 더 이상 두근거리지 않아. 무심코 던진 돌처럼 가볍게 보낸 그 한마디가 남자의 인연을 죽였다는 걸 그녀는 알았을까? 남자는 이별하는 연인들에게 당부한다. 만약 헤어진다면 큰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말라고.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옛말처럼 가볍게 던진 이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정말 사랑했다면 이별할 때도 정성을 들이라고. 2년이 지난 지금도 남자는 뚜렷한 연애를 하지 못한다. 누군가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선다. 아직도 상처가 남은 건지 겁이 나는 건지 스스로도 모르겠다. 가끔 그녀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 되뇌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들린다. 어느 날 우연히 SNS에서 그녀의 소식을 접한다. 새로운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다. 밝게 웃는 그녀의 얼굴엔 2년 전 자신과 함께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해 보인다. 남자는 화면을 끄며 쓴웃음을 짓는다. 운명이 아니었다던 그 말이 맞았나 보다. 회사 동료가 소개팅을 주선한다. 남자는 거절하려다 마지못해 나간다. 카페에서 만난 여자는 괜찮아 보이지만 남자의 마음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두근거림도 설렘도 없다. 그날 이후 동료의 소개팅 제안은 모두 정중히 거절한다. 아직은 안 될 것 같다고. 30살이 된 지금 남자는 여전히 조선소에서 일한다. 작지만 여유로운 회사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상처가 아무는 걸 기다린다. 언젠가 그녀보다 더 사랑스러운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으며. 하지만 지금은 그저 혼자 걷는 이 길이 너무 길고 어둡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